안녕하세요. 시리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양보호사 시험 대비 30회 기출문제 분석 특강. 오늘 2교시 6부 마지막 시간입니다. 문제 38번부터 45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출발! 문제 38번. 다음의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으로 옳은 것은? 김땡땡 어르신이 열이 나는데도 외출을 하겠다고 고집하신다. 대상자, 손자 가방을 사주고 싶은데 나를 마트에 데려가줘요. 요양보호사, 뭐라고 해야 할까요? 1번, 손자가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 2번, 손자 스스로 가방을 사게 하세요. 3번, 손자 가방을 왜 사주고 싶으세요? 4번, 사주고 싶으시면 마음대로 하세요. 5번, 가족들이 알아서 할 텐데 신경 쓰지 마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으로 옳은 것. 이 문제는 정말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꼭 기억합시다. 공감적 반응이란 첫 번째, 상대방의 말을 나의 말로 뭐 해준다? 반복해준다. 두 번째,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준다. 그래서 표현해준다. 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이 두 가지 중에 고르시면 되는데 우리 선생님들 자꾸 흔들리시는 게 뭐냐면 너무 괜찮은 대안을 마련해주는 얘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나 여기저기 너무 아파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공감적 반응이냐면 여기저기 너무 아프셔서 라고 반복해 주시고 감정 표현 너무 많이 힘드시죠? 라고 얘기하시면 그냥 공감적 반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아프시니까 병원 가셔야겠네요. 저랑 같이 병원 가요. 대안을 마련한 거 너무 괜찮아 보이니까 자꾸 이걸 고르신다는 거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손자가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 반복하지 않았죠. 하지만 감정을 읽어줬잖아요. 반복은 생략해도 가능해요. 그리고 감정 표현을 생략해도 되고요. 이 중에 뭘 하나만 해도 공감적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르신이 가방을 사주면 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고 손자가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 라고 감정을 읽어준 거죠.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손자 스스로 가방을 사게 하세요. 열나니까 가지 마시고 대안을 마련한 거 아니라 그랬죠? 3번에 손자 가방을 왜 사주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궁금하니까. 하지만 이게 공감적 반응은 아니라는 거죠. 4번, 사주고 싶으시면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3번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시라는 표현은 쓰시면 안 돼요. 왜요? 지금 열이 나고 있잖아요. 외출을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 요양보호사는 어르신한테 해가 될 만한 행동은 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대로 하라는 건 요양보호사가 전문성이 없는 거예요. 5번, 가족들이 알아서 할 텐데 손자 가방 사주는 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틀렸죠? 이것도 정말 하면 안 되는 표현입니다. 어르신을 존중하지 않는 표현이에요. 무시하는 태도예요. 정답 1번입니다. 문제 39번. 시각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나란히 서서 옆에서 이야기한다. 2번, 대상자를 만났을 때 신체 접촉을 먼저 하고 말을 건넨다. 3번, 여기저기와 같은 지시대명사를 많이 사용하여 대화한다. 4번,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 기준을 정하고 대화한다. 5번, 걸을 때에는 대상자보다 반보 뒤에서 미는 듯한 자세가 좋다. 정답은 4번입니다. 시각장애 대상자랑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물어보았네요. 자, 원칙 첫 번째, 누구랑 이야기하든지 정면에서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마주보고 이야기해야지 옆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상자가 난청이어도 귀에 대고 얘기하지 않고요. 자, 두 번째, 이해를 잘 못하는 대상자와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천천히 말하셔야 합니다. 요 정도 아시고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나란히 서서 옆에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정면에서 이야기하셔야 되고요. 2번 대상자를 만났을 때 신체 접촉을 먼저 한다? 안 됩니다. 말부터 하셔야지 됩니다. 말하기 전에 신체 접촉을 먼저 하면 엄청 놀라시겠죠? 시각장애 대상자에게 굉장히 큰 신뢰를 하신 겁니다. 나의 존재를 먼저 말로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신체 접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번 여기저기와 같은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저기는 가리키는 건데 가리켰을 때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시겠죠? 그래서 이거 대신 우리는 무엇을 사용해서 위치를 설명하냐면 시계 방향을 이용해서 위치를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음식을 먹을 때 대상자 앞에 밥그릇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밥그릇이나 국그릇을 기준으로 하여 12시 방향에는 뭐가 있고 그 다음에 1시 방향에는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반찬의 위치들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이쪽에 콩나물 있고 저쪽에 시금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신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하니까 기억을 꼭 하셔야 합니다. 4번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 기준을 정하고 대화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오답으로 대상자 대신에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출제가 돼요. 5번 걸을 때에는 대상자보다 반보 뒤에서 미는 듯한 자세가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반보 앞에서 이끄는 듯한 자세가 좋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문제 40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대상자의 장애 유형은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한다. 몸짓, 손짓을 이용해 천천히 이야기한다. 1번 시각장애, 2번 청각장애, 3번 이해력장애, 4번 진압력장애, 5번 주의력 결핍장애. 정답은 3번 이해력장애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보자면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천천히가 여기도 나오고 세 번째에도 나오는데 천천히는 사실 필요 없는 문장이에요. 1번부터 5번까지는 전부 다 천천히 말씀하셔서 의사소통을 하셔야 되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보기들로 우리가 답을 골라내셔야 되는데 첫 번째 짧은 문장으로 이야기한다 그랬죠? 짧은 문장으로 이야기할 때는 언제? 길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을 때예요. 그거는 신체적인 결함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경우 말고 지능이 낮거나 아니면 뇌가 좀 이상해서 판단이나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고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실물, 그림판, 문자판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 책에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하나는 언어장애 대상자랑 이야기할 때고요. 또 하나는 이해력, 판단력, 장애자와 이야기할 때입니다. 언어장애 대상자는요, 본인이 말할 때 답답하니까 실물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하는 거고요. 이해력 판단력 장애인 경우에는 이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요양보호사가 실물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하는 겁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몸짓, 손짓을 이용한다. 어느 경우에? 네, 청각장애인 경우에 잘 안 들리시죠? 이럴 때는 입을 크게 벌려주시고 얼굴 표정으로도 이야기하셔야 되고 몸짓, 손짓도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력 판단력 장애일 때도 이렇게 몸짓, 손짓으로 이해를 좀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 종합해 보건대 정답은 이해력 판단력 장애를 고르시면 됩니다. 자, 시각장애가 아닌 건 당연히 아시겠죠? 이런 거 못 보시니까 실물 그림판 문자판 이용해도 소용이 없으실 거예요. 그쵸? 그리고 청각장애가 아닌 것도 아시겠죠? 왜냐하면 귀가 안 들리는 거지 지능이 떨어지고 이해를 못 하시는 게 아니니까요. 4번에 진압력 장애가 나온다. 그러면 아마도 시간이나 날짜나 이런 것들을 자주 이야기해주고 이름과 존칭을 함께 불러준다든지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겠고 5번에 주의력 결핍 장애를 물어봤다면 당연히 조용히 이야기한다라든지
아니면 단계별로 이야기한다. 그리고 주위의 환경적 자극을 최소화한다. 이렇게 핵심이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답 3번이었습니다. 문제 41번. 진압력장애 대상자가 눈이 내리는 창밖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할 때 대상자의 진압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가 빨리 도토리 주우러 가자. 남들이 다 줍기 전에. 요양보호사가 진압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반응을 하셔야 돼요. 1번. 밖에 나가고 싶으세요? 2번. 미끄러워 위험하니 다음에 가요. 3번. 배고프신가 봐요. 맛있는 거 드릴게요. 4번. 아무도 주워가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5번. 지금은 한겨울이에요. 도토리는 가을에 줍잖아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대상자가 진압력 장애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진압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반응을 물어봤어요. 30회 시험 보신 분들은 이 문제가 너무 어려웠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쉽게 찾으셨나요? 왜냐하면 이게 치매 대상자에게 적절한 반응을 골랐다. 그럼 절대 5번이 답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헷갈리신 거예요. 자, 선생님, 진압력 장애는요, 치매 대상자도 되겠지만 지능이 낮거나 아니면 의식장애가 있는 대상자도 진압력 장애 대상자가 될 수가 있어요. 딱 치매라고 꼽지 않았죠? 그리고 진압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걸 물어봤잖아요. 진압력이란 사람이나 시간이나 장소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인데, 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려주셔야 진압력이 증진이 되겠죠. 그래서 5번처럼 지금은 한겨울이에요. 도토리는 언제 주어요? 가을에 줍잖아요. 라고 현실을 알려주는 거죠. 왜? 진압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요게 정답이지만 우리 치매 어르신한테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실을 막 얘기해서 좌절시키는 거잖아요. 요런 거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원칙, 왜 그런 일을 하는지 내가 스스로 생각해 봐서 신체적 욕구가 있는 건지, 예를 들면 밖에 나가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배가 고프신 건지, 요런 거 파악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헷갈리신 거예요. 아, 밖에 나가고 싶으셔서 저런 말을 하나? 아니면 3번처럼 배가 고파서 도토리 주우러 가자고 하나? 이렇게 요양보호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1번이나 3번이 너무 매력적인 답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압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걸 고르셔야 했기 때문에 정답은 5번입니다. 문제 42번. 시설에서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의료인이 올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다. 2번. 담요를 덮어주어 몸을 따뜻하게 한다. 3번.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으로 처치한다. 4번. 상태를 파악하고 가족에게 신속히 알린다. 5번. 주위에 있는 사람 중 가장 연장자의 지시에 따른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대상자의 상태부터 확인을 하셔야겠죠. 상태를 확인하고 내가 처치할 수 있는 상태, 예를 들면 목에 이물질이 걸렸다. 그러면 하임리히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 뭐 해야 되죠? 신고하셔야죠. 119에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의료인이 주변에 있다면 빨리 부르셔야 합니다. 되셨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처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면 어떤 순서대로? 위급한 순서대로 응급한 상황부터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자, 1번. 의료인이 올 때까지 대기하고 있으시면 안 되고요. 빨리 무언가를 하셔야죠. 어르신이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목에 뭐가 걸렸을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만약에 의식이 있는 상황이다. 그럼 하임리히법 하시면 되시고요. 쓰러져서 의식이 없다. 그럼 빨리 신고하시고 가슴 압박 들어가셔야죠.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됩니다. 틀렸고요. 2번. 담요를 덮어주어 몸을 따뜻하게 한다. 틀렸습니다.
왜요? 담요 덮어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건 이제 체온이 떨어질 염려가 있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막 화상을 입었는데 담요를 덮어주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쵸? 3번,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으로 처치한다. 맞죠? 나이 많은 순, 아이 순,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순? 긴급을 요하는 순으로 하는 거예요. 4번, 상태를 파악하고. 맞죠? 대상자의 상태가 어떤지 파악하신 다음에 가족에게 신속히 알린다? 아니죠. 누구에게? 의료인이나 119, 책임자 이런 분들한테 빨리 알려야겠죠. 도와달라고. 5번, 주위에 있는 사람 중 가장 연장자의 지시에 따르면 안 됩니다. 이분이 의학적 지식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문가의 지시에 따르셔야 합니다. 정답 3번입니다. 문제 43번, 약물 중독으로 혼란을 느끼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조용한 곳으로 옮긴다. 2번,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한다. 3번, 손가락을 넣어 구토를 유발한다. 4번, 상태가 나아질 때까지 기다린다. 5번, 병원 이송 시 복용하던 약물을 같이 가져간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약물 중독 때문에 혼란을 느끼는 대상자를 어떻게 돕냐고 물었죠. 자, 혼란을 느낀다라는 건 의식에 약간 장애가 생겼다는 거죠. 약물 중독은 우리 치매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약을 드셨는데 또 드시고 또 드시고 또 드시고 그럴 수 있죠. 기억이 안 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약물 중독에 이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돕냐면 무조건 병원 가셔야 됩니다. 1번, 조용한 곳으로 옮길 것이 아니고 어디로? 병원으로 모시고 가야 합니다. 2번,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한다? 안 됩니다. 지금 혼란을 느끼고 있는데 입에 뭘 넣으면 그게 잘못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럼 숨 못 쉬셔서 돌아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입에 뭐를 넣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약물을 중화시켜 보겠다고 계란이나 아니면 주스 이런 걸 막 먹게 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3번, 손가락을 넣어서 구토를 유발한다. 먹은 약 토해내라는 거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구토를 유발해라. 이런 지시사항이 있는 약도 있어요. 그럴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토를 유발하시면 안 됩니다. 4번에 상태가 나아질 때까지 마냥 기다리시면 안 되고 빨리 병원 가시라 그랬어요. 5번, 병원을 가는데 병원에 이송할 때에는 복용하던 약물을 당연히 같이 가져가야 빠른 처치가 가능합니다. 구토를 했을 경우에는 구토물을 쓸어 가셔야 돼요. 되셨죠? 정답 5번입니다. 문제 44번, 심폐소생술 시 가슴 압박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가슴이 약 3cm 눌릴 수 있게 한다. 2번, 매 압박 시 압박 위치를 바꾸어 준다. 3번, 대상자의 골반에 걸터 앉아서 압박한다. 4번, 경동맥이 뛰는 것을 확인하고 압박한다. 5번, 가슴 압박은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실시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심폐소생술 순서 기억하시나요? 반도가 기도하는 인상을 받았다. 자, 반, 반응 확인, 도, 도움 요청, 가, 가슴 압박, 기도, 기도 확보, 인, 인공호흡, 상, 상태 확인.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제 가슴 압박하는 걸 물어봤어요. 이 중에서 가슴은 몇 cm? 3cm가 아니고 5에서 6cm 정도는 눌리켜야 효과가 있는 겁니다. 2번, 매 압박 시 압박 위치를 바꾸어 주면 효과가 없겠죠. 압박 위치는 동일하게. 그래서 압박하는 손을 떼지 않습니다. 3번, 대상자의 골반에 걸터 앉아서 압박하시면 거기가 눌리키니까 혈액순환 잘 안 되겠죠? 가슴 압박 효과가 막 떨어지겠네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옆쪽에 있으셔야죠. 4번, 경동맥이 뛰는 것을 확인하고 압박한다? 아닙니다. 우리 맥박 뛰는지 안 뛰는지 확인하는 건 시간이 지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의료인이 아니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의식과 호흡만 확인하시고 바로 가슴 압박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5번, 가슴 압박은 분당 100회에서 120회 속도로 실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거보다 너무 많다. 120회보다 너무 많이 실시하면요. 이 피가 나갔다가 들어올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들어오기도 전에 또 누르고 그러면 잘 순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속도로 실시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분당 100에서 120회, 즉 1초에 2번 정도 압박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문제 45번. 심정지 대상자에게 사용하는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순서로 옳은 것은 가. 전원 켜기, 나. 제세동 심장 충격 시행, 다. 전극 패드 부착, 라. 심장 리듬 분석. 정답을 골라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문제에서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계를 사용하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전원부터 켜셔야겠죠. 이게 뭐예요? 가네요. 그래서 1번 아니면 2번. 정답이 확 좁혀졌죠. 전원을 켜고 나면 전기 충격 주려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전선이 몸에 부착이 돼야겠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전극 패드를 부착을 합니다. 그래서 다가 되는 거고요. 자, 패드를 부착을 했으면 이 사람한테 정말 심장 충격이 필요한지 리듬을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심장 리듬을 분석해서 제세동이 필요하면 멘트로 알려주죠. 제세동을 실시하세요. 이렇게요. 그러면 멘트에 따라서 우리는 제세동을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가, 다, 라, 나. 가, 다, 라, 나. 정답 2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30회 기출문제 분석 특강을 모두 마쳤네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3단원의 체위 변경 특강을 찍을 건데요. 그때까지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체위 변경 특강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열공!